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계산이론연구실 안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Joint Match, A Unified Approach for Diverse and Collaborative Pseudo Labeling to Semi-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인데요. 이 논문은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크로스 트레이닝을 통해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수도 레이블링 전략을 제시합니다. 코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논문은 아니지만 LLM 없이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다는 관점에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 해당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코드 관련 테스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면 더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본격적인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과 관련해서 주로 쓰이는 학습 방법 두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에 본 논문이 어떻게 해당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문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수도 레이블링 아이디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험 섹션에서는 논문 저자들이 진행한 여러 실험들의 결과와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뭐가 있는지, 코드 관련 코드 관련 태스크로의 접목 방향 등을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 모두가 아는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머신러닝의 한 패러다임입니다. 정답 레이블 정보를 학습함과 동시에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셋 자체의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론 두 가지로 수도 레이블링과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수도 레이블링은 그림과 같이 소수의 레이블로 학습한 모델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레이블을 예측할 때 가장 높은 확률의 아웃풋을 수도 레이블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도 레이블을 레이블처럼 쓰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도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정리하자면 수도 레이블링이란 레이블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아티피셜한 레이블을 어사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인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모델의 일관성을 위해 인풋 데이터에 대해 일반적인 예측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학습법입니다. 보통 여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데요. 그림은 조인트 매치의 선행 연구 중 UDA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컨시스텐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직관적으로 잘 그린 그림 같아서 이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인풋에 대한 아웃풋과 어그멘티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갖춰지도록 학습시키는 패러다임인데요. 레이블드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하는 건 동일하되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오리지널 인풋에 대한 프레딕션 값과 어그멘테이션한 인풋의 프레딕션 값을 이용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종합해서 파이널 로스가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컨시스텐시 레귤러라이제이션 혹은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이 두 방법 모두를 사용하는데요. 조인트 매치 또한 수도 레이블링과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인트 매치는 또 하나 추가적인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노이즈 레이블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모델 두 개를 포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행 연구가 여럿 있습니다. 그림처럼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언제 하는지, 즉 모델 전축이 두 안 개가 들려가지고. 서로 네? 네,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처럼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언제 하는지, 즉 모델 두 개가 서로 어그리할 때 업데이트 할 건지 아니면 디스어그리할 때 업데이트를 할 건지 혹은 단순한 모델 앙상블이 아닌 크로스 트레이닝을 함께 진행하는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인트 매치는 가장 오른쪽 그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인트 매치는 어그리먼트 데이터와 디스어그리먼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되 디스어그리먼트 데이터의 포션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특히 수도 레이블링 할 때 흔히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모델이 수도 레이블을 만들 때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링의 스레숄드가 픽스되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쉬운 클래스가 나머지 클래스보다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수도 레이블이 잘못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걸로 학습한 모델은 또 부정확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도미노처럼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늘어갈수록 에러가 축적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인트 매치는 클래스별로 다른 수도 레이블의 스레숄드를 결정합니다. 그를 통해 쉬운 클래스에 대한 모델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는 방법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모델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모델이 자신에게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상대 모델에게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주는 크로스 레이블링을 통해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인트 매치는 모델 어그리먼트 데이터와 디스어그리먼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조인트 매치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슈퍼비전을 사용해서 모델을 먼저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증강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증강합니다. 위크 어그멘테이션으로는 시노넘 리플레이스먼트, 즉 동의어 치환을 사용하고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으로는 백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하는 아주 티피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 레이블은 윅 어그멘테이션한 데이터로 만드는데요. 클래스별 스레숄드, 즉 로컬 스레숄드를 넘는 것만을 수도 레이블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이블은 그걸 만든 본인이 아닌 상대 모델의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두 모델이 어그리 할 때보다 디스어그리 할 때 더 웨이트를 둬서 최종 로스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네, 먼저 클래스별 스레숄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스 난이도에 대해 스레숄드를 적응적으로, 즉 어댑티브하게 설정하려면 우선 클래스별 러닝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건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라는 것을 통해 추정합니다. 어, 그, 이 Exponential Moving Average는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평균을 낼 때 임자들의 개수뿐만이 아닌 시계열도 고려해서 최근에 본 데이터에 더 가중치를 두어가면서 나중에 본 데이터는 이제 덜 가중치를 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균을 내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본 데이터는 가중치는 0이 되지 않되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EMA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클래스별 러닝 스테이터스, 즉 클래스별 난이도를 알았다면 어려운 클래스는 스레숄드를 낮게 설정해서 수도 레이블의 생성을 강제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어댑티브 로컬 스레숄드를 사용하지 않은 픽스매치라는 선행 연구와 비교한 클래스별 수도 레이블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이지뉴스 데이터셋을 10샷으로 학습한 결과인데요. 픽스매치를 보시면 클래스 2가 나머지 클래스들보다 이제 더 많은 수도 레이블을 생성한 걸 볼 수 있죠. 즉 클래스 2가 다른 레이블보다 더 쉽다고 여기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인트 매치는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지나도 클래스별로 균등하게 수도 레이블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논문은 이를 통해 쉬운 클래스에 대한 모델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림은 조인트 매치가 스레숄딩 할 때 많이 참고한 것 같은 프리매치라는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제 핏되는 그림은 아닌데요. 조인트 매치와 수월한 이해를 위해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처럼 모델에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프레딕션 값이 나오겠죠. 이제 그 중에 어떠한 스레숄드, 즉 타우 값을 넘는 것만을 원합 벡터로 치환해서 저희가 수도 레이블로 사용하는데 조인트 매치가 제안하는 것은 그 타우를 픽스드 밸류로 보지 않고 클래스별로 다르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댑티브 로컬 스레숄드인 타우 t를 구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식과 같이 네, t는 네. 그래서 그를 위해 클래스 와이즈 러닝 스테이터스, 즉 클래스별 러닝 스테이터스인 P 틸다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T는 시간으로 모멘텀 파라미터인 람다와 이제 QB의 평균을 통해서 T 시간에서의 러닝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 화면에서는 네, 여기서 QB는 윅 어그멘티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즉,
윅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프레딕션 값의 이제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라지 B는 레이블드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고 이 뮤는 그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비율 값으로 요 뮤 B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크로스 레이블링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인트 매치는 모델 두 개가 서로를 인스트럭팅 하면서 기존 셀프 트레이닝에서의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수도 레이블, 즉, 어, 하이 컨피던스, 하이 컨피던스 프레딕션,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하이 컨피던스 프레딕션에 대해서 이런 코트레이닝 방식이 셀프 트레이닝보다 이제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포멀한 수식과 함께 모델 F의 언슈퍼바이즈드 로스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QB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윅 어그멘테이션 인풋에 대한 그 아웃풋 프레딕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G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G가 판단한 그윅 어그멘테이션 인풋에 대한 아웃풋 프레딕션입니다. 아, 여기서 그 이 스몰 q 값이 앞서 계산한 타우 t를 만족하는 것만 수도 레이블, 즉 q 햇으로 스몰 q 햇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즉 G가 고른 수도 레이블과 F의 스트롱 어그멘티드 인풋에 대한 프레딕션을 사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됩니다. G의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는 이제 그와 반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모델을 언제 업데이트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델 A와 B가 있다고 할 때 그 둘이 서로 같은 수도 레이블을 뱉어낼 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두 모델이 똑같이 대답하도록 학습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엔 두 모델이 하나로 수렴해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트레이닝 하는 목적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조인트 매치는, 예, 기존 연구인 코티칭 플러스처럼 두 모델을 서로 다르게 유지하는 장치로서 디서그리먼트 데이터는 살리되 어그리먼트 데이터 또한 어느 정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어그리먼트 데이터야말로 정확한 수도 레이블을 확률이 큰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수식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로스, 언슈퍼바이즈드 로스에 웨이트 WB가 추가된 꼴이 최종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로스가 되겠는데요. 그 WB는 디서그리먼트 데이터와 어그리먼트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되 디서그리먼트 데이터의 포션을 크게 잡는 것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값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에이지 뉴스에서 텐샷 실험으로 진행된 버큐러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앞서 저희가 지나왔던 어댑티브 로컬 스레숄딩과 크로스 레이블링은 이미 있는 기존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유일한 조인트 매치의 컨트리뷰션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총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F와 G가 있다고 할 때, 논문에서는 각각 초기화만 다르게 한 버트 두 개를 사용합니다. 먼저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해서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러닝 스테이터스를 계산해서 어댑티브 로컬 스레숄드를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해서 그 두 로스를 종합하여 최종 로스가 도출되게 됩니다. 네, 실험입니다. 그 혹시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는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네, 데이터셋은 전형적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에이지 뉴스, 야후 앤서, IMDb를 쓰고요. 클래스 개수는 각각 4개, 10개, 2개입니다. 비교할 베이스라인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추가 실험으로 레이블 데이터 개수를 바꿔가면서, 즉, 샷 개수를 바꿔가면서 진행한 실험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닐라 앙상블은 이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픽스 매치를 예로 들었을 때 픽스 매치 이제 두 개의 아웃풋에 대한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논문인 조인트 매치와 비교하기 위해 베이스라인들의 간략한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한 것은 UDA, 픽스 매치, 그리고 SAT가 되겠고요. 셋 다 스레숄드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 텍스트는 약간 이제 저희와 결이 다른 논문인데요. 그 히든 스페이스에서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숄드를 저희와 같이 이제 어댑티브하게 어, 적용시키는 연구는 이제 프리 매치와 소프트 매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조인트 매치는 이 스레숄딩 아이디어를 프리 매치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실험 테이블은 텐샷 세팅이 기본이고요. 에이지 뉴스와 IMDb는 각각 텐샷으로 진행했고, 야후 데이터셋만 이제 20샷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로 성능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평균에서 5.13%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진행한 실험으로 레이블 데이터 개수를 바꿔가면서, 네? 네, 레이블 데이터 개수를 바꿔가며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픽스 매치 앙상블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셋 둘 다 로우샷에서 성능 향상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인트 매치는 픽스 매치 앙상블에 비해서 7% 올랐고 에이지 뉴스에서는 13.99%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Db 데이터셋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개수가 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추가 실험한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은 엠패thetic dialogues, co-emotions, 허리케인을 사용했고 클래스 개수는 각각 32개, 27개, 그리고 8개입니다. 이것 또한 10샷으로 진행한 어큐러시 결과인데요. 어, 클래스 개수가 이제 그 10개 이하인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댑티브 스레숄드와 크로스 레이블링이 이제 그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디스커션 쪽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크로스 레이블링도 이제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어댑티브 스레숄딩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이제 베이직이 되는 아이디어인 어그멘테이션 아웃풋과 이제 원본 인풋 값에 대한 그 프레딕션 값을 어, 이제 비슷하게 예측하도록 강제하는 학습 방법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나왔던 델타 파라미터 값인데요. 이게 델타가 0과 가까울수록 이제 어그리먼트 데이터를 이제 크게 본다. 그리고 1과 가까울수록 디서그리먼트 데이터에 더 이제 가중치를 두면서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 결과 델타가 0.9일 때, 즉 디서그리먼트 데이터를 더 크게 포션을 가져갈 때 성능이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논문은 그래서 크로스 레이블링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 제 생각에는 이 크로스 레이블링을 제외한 이 성능 결과가 그
아예 이 부분을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이제 빼서 계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프리매치 앙상블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성능 향상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이제 기본 세팅이었던 텐샷에서 그 텐샷과 이제 그 이후로는 성능 향상 폭이 이제 점점 좁아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이 프리매치가 어댑티브 스레숄드를 적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메인 실험 테이블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SAT 또한 컨시스텐시 그 로스를 사용한 뭐 분명 픽스드 스레숄드를 사용했지만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은 크로스 레이블링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그 디서그리먼트 로스와 어그리먼트 로스를 이제 둘 다 가져가되 디서그리먼트를 이제 더 포션을 크게 본다라는 걸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보다는 아마 어댑티브 스레숄딩의 아이디어와 그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퍼포먼스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더 크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코드 세미나인 만큼 이제 코드 태스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이 방법론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그멘테이션 과정이 될 텐데 이 코드 데이터셋에서는 그 어그멘테이션 과정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이런 동의어 치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 데이터셋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뭐 단수명이나 함수명을 이제 변경한다던가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인 백트랜슬레이션을 이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저는 이제 의문이 이제 살짝 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드 데이터셋은 일반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셋과 달리 신텍스에 굉장히 민감한 어 신텍스에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백트랜슬레이션 이외에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이제 굉장히 좋은 컨트리뷰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인트 매치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의 최근 아이디어와 그 러닝 윗 노이즈 패러다임을 병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어댑티브 로컬 스레숄딩, 크로스 레이블링, 어, 크로스 레이블링, 그리고 모델 어그리먼트와 디스어그리먼트를 모두 고려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쉬운 클래스에 대한 모델 바이어스와 에러 축적을 완화합니다. 로우샷 세팅에서 유리하며 이제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론임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PPT 만들 때 참고한 레퍼런스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백 트랜슬레이션은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뭐 다른 언어로 한 건가요? 아,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영어에서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백트랜슬레이션이 이게 진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강력한 어그멘테이션이거든요. 백트랜슬레이션이. 왜냐하면 뭐 지금 이 논문에서는 아마 한 번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거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문장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그멘테이션 메소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상응하는 이제 코드 쪽에서의 백트랜슬레이션과 이제 비슷한 파워를 지닌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두 개를 구별하는 거는 저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된 거는 그렇게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가 원 데이터랑 너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별하는 건가요? 아, 윅 어그멘테이션이랑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왜 구분하냐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용도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을 만들 때는 아무리 그래도 원본 데이터와 너무 크게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백트랜슬레이션은 사용하기에 조금 적절하지 네, 않다고 알고 있고요. 백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실제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코드에서도 백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는 있고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신텍스가 틀려지거나 혹은 뭐 원래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검증은 할 수 있어서 네, 음, 그런 거는 통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 문법적으로 옳은지 검사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이 논문에서 발표된 조인트 매치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지금 소타인가요? 실험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데이터셋에서는 소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EMNLP 논문이니까 1년 정도 된 거죠? 1년도 채 안 된 거죠. 1년이라고 해야 되나? EMNLP, 제가, 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걸 까먹었는데, 네, EMNLP 2023년 메인에 역습된 논문입니다. 아, EMNLP 작년이 연말이었으니까 아직 얼마 안 된 거군요.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게 아마 세미 슈퍼바이스드의 소타라기보다는 퓨샷의 소타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아마 아, 네, 텐샷으로 맞습니다. 실험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 잘 띄워놨는데 보면은 지금 수도 레이블러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썼는데 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꼭 두 개를 쓸 필요 없다. 여러 개를 써도 된다. 근데 본인들은 실험에서는 두 개만 썼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연구실에서 이 논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죠. 수도 레이블러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갖고 오지 않고 코드단에서 태스크를 해본다 그러면은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코드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결과값들을 그냥 활용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하고 진행하고 있는 뭐 타임 컴플렉시티 프리딕션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다 레이블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뭐 코드 요약이나 코드 서치 관련된 하여튼 코드 관련된 태스크에 저 기존의 그 코드 LLM을 갖다가 수도 레이블러 티처 모델로서 쓰면서 그 값들의 그 코드 레이블러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을 테니까 좀 그것들의 성능을 여러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써보면 좋겠다. 전반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코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한번 공유드리게 된 겁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사실 수직 설명해 주시는 거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아까 그 디스어그리먼트에 웨이트를 더 많이 주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건 재밌는데 근데 네네. 이전 논문에 뭐 코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그리하는 데이터만 썼던 이유는 그게 신뢰도가 높았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디스어그리 하면은 그중에 뭘 막 믿겠다는 건가요? 아, 어그리먼트 데이터만 저희가 고려하게 되면은 그 모델 두 개를 쓰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A도
뭐 1이 정답이야, B도 1이 정답이야. 이럴 때만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모델 두 개가 하나로 수렴해버리는, 즉 모델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제 모델 하나만 쓰게 되는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코티칭 플러스에서는 이제 디서그리먼트 데이터만 고려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 A랑 B가 서로 이제 얘네가 대답하는 수도 레이블이 다를 때만 우리가 파라미터 업데이터를 하겠다. 이제 하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이제 조인트 매치에서는 그 어그리먼트를 아예 무시하기에는 뭐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이제 모델 A와 B가 둘 다 이제 맞다고 대답했을 때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정답에 근접한 수도 레이블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건 어 이제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제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게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 델타 값이 그 매뉴얼리하게 조정되는 값인데요. 이제 그 얘를 0에서부터 1까지 이제 바꿔가면서 실험해 봤을 때 0.9에서 이제 가장 높다. 즉 물론 차이는 다소 미미하긴 하지만 0.9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이제 서로 디서그리먼트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성능 향상에 좋다. 뭐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디스어그리 한다는 게 이게 지금 클래스를 정하는 거니까 두 모델이 출력하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을 쓰겠다는 건가요? 아, 만약에 A가 그 1이 정답이야. 뭐 B는 2가 정답이야. 이렇게 했을 경우 A는 그 2를 가져가게 되고 B는 1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제 서로 수도 레이블을 할당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둘이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치되는 주장을 반대로 학습을 시키면은 그중에 어차피 하나만 정답일 거잖아요, 실제로는. 네, 그쵸. 그러면 그 한 명, 이 아이디어가, 네, 네네. 하나는 이 틀린 아이디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왜 처음 나왔냐면, 그, 이제 모델 하나만 쓰면은 어 이제 틀린 값이 그 에러가 이제 누적되기 때문에 A가 틀릴 법한 걸 이제 B가 잡아주고 B가 틀릴 법한 걸 뭐 A가 잡아주는 패러다임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둘이 이제 어그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반대의 주장을 이제 납득을 시키려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근데 그럼 좋은 효과로는 사실은 틀린 애가 맞는 레이블로 이제 수렴하게 되면 좋은 건데 맞는 애도 틀리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위험도 네,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클래스 개수가 작은 네, 클래스 개수가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어, 그래도 이 스코어를 봤을 때 이제 비교적 이제 높은 스코어를 달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클래스가 막 30개가 넘어가거나 또 30개 근접한 이런 데이터셋을 쓸 때는 네, 그래 성능 항상 네, 스코어가 그 미비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A, B가 디스어그리 하는데 A는 막 90%로 1이 맞다고 하고 B는 막 50%의 확률로 맞다고 해요. 두 번째 높은 클래스는 49%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A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 수도 레이블을 만들 때 이제 물론 소프트맥스처럼 만들 수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원합 벡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A가 뭐 90%로 뭐 1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B가 뭐 55%로 2를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스레시홀드만 넘으면은 둘 다 이제 그 1000, 뭐 01000 이런 식으로 수도 레이블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그래서 이게 제 답변이 됐을까요? 아, 네. 실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소프트맥스의 결과값을 컨피던스로 간주해서 이런 이제 학습에 적용하는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을 원합 벡터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 맥주처럼 이제 고려하는 그런 실험은 없냐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논문에는 그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제가 코드를 까봤는데, 코드에서는 그렇게 원한 말고 소프트맥스 수도 레이블로 이제 변환하는 실험 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는 그 성능 리포트를 하지 않은 걸 보니, 아마 이제 논문에 실릴 만한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어, 분석할 만한 이제 무언가가 없었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단 한 분만이라도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너무 깔끔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